안녕하세요. 장고를 장고답게 장고로 뉴스 사이트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정경업입니다.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라는 별명을 주로 사용합니다. 현재 엔라이즈에서 백엔드 챕터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장들을 다녔었습니다. ODK 미디어, 프리랜서, 스마스터디, IT 동아. 거의 10년 넘게 장고를 현업에서 썼습니다. 이 발표 주제를 정하기까지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고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발표도 많이 했었고, 간단한 사용법에서 쇼핑몰 제작, CTO를 해본 경험, 장거를 통해 성장한 이야기까지 다뤘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초심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장고는 뉴스 CMS로 시작된 프레임워크입니다. IT 동화 게임 동화 사이트를 작년에 다시 만든 기억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요구사항과 구현 목표입니다. 뉴스 사이트로서 요구되는 기능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 사이드 위젯, 기사 읽기 목록, 배포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로 시작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기존 데이터를 이전해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서비스로 다른 도메인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었으면 했었고요. 저는 이 작업을 외주로 했었기 때문에 본업에 영향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기자들이 편집 가능하게 해야 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부터 보시죠. 장고가 꽤 오래 돼가지고 환경 구성 이야기가 점점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다루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적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레이아웃, 도커 컴포즈, 파이참 연동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레이아웃입니다. 일단 API 폴더를 저는 별도로 구성하는데요. API들이 늘어나도 API들을 좀 찾기 쉽게 하려고 폴더 구조를 URL과 유사하게 만듭니다. 앱 폴더를 만들어서 장고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넣어둡니다. 아티클에서 기사 구현을 하고 홈에서 홈화면과 사이드 위젯을 다루고 편집이 가능한 구현을 했습니다. 마이그레이터에서 데이터 이전을, 퍼블리시에서 기사 배포 관련 작업을 몰아놨습니다. 배포만으로도 양이 많습니다. 서치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기타 환경 설정이나 배포 관련 것들은 루트에 마저 배치했습니다. 도커 컴포즈를 이어서 볼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도커는 서버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도커 컴포즈는 앱을 모아서 한 번에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보는 게 더 빠르겠죠? 많이 생략된 도커 컴포즈 파일 내용입니다. 일단 서비스를 정의하고 포스트그레스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인 포스트그레스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장고 패키지 설치를 위해서 도커 파일을 별도로 작성을 했고요. 개발 환경에서 실행을 위한 기본 서버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소스 코드를 도커 이미지 안에서 읽어올 수 있도록 볼륨 설정도 합니다. 포트를 맞추고 장고가 실행되기 전에 포스트그레 실행을 보장하도록 디펜드온 설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써야 했던 퓨어 FTPD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미지도 추가해봤습니다. 이렇게 도커를 설정해 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빌드하고 생성하고 실행을 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내리고 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 도커 컴포즈를 쓰게 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로컬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꼬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이 아주 간단해지죠. 이어서 파이참 연동 방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이참은 장고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되게 많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설정 방법을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도커 컴포즈로 잡아주고 랭귀지 앤 프레임워크스에서 장고 설정을 하고 런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에서 장고 서버와 장고 테스트를 설정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IDE에서 이렇게 바로 코드 위에서 실행 버튼을 띄워서 작동시킬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설정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1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트로 멀티 도메인을 구현하는 법, 아티클 모델 확장과 테스트 코드, 클래스 베이스드 뷰로 기사 목록 읽기를 구현하기입니다. 먼저 사이트로 멀티 도메인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앱으로 두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장고에서 기본 라이브러리로 지원합니다. 바로 코드부터 볼게요. 모델을 만들면 사이트 모델을 임포트하고 아티클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사이트 필드에 포린키 관계를 만들고 생략지 좀 많이 됐지만 추가 필드들을 정의하면 됩니다. 뷰를 보면 get current site라는 쇼컷이 있어서 현재 접근한 사이트를 알아내서 아티클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사이트 모델과 get current site 함수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적용된 거랑 좀 다른 제가 이 발표의 예시로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거나 개발 환경에서 사이트 정보를 매번 넣어놓기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픽스처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읽어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 pk, 필드, 도메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쓰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티클 모델 확장과 테스트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로 배포 상태의 기사만 다뤄 보겠습니다. 장고는 ORM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매니저를 활용하면 복잡한 쿼리셋을 나누어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Q를 사용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 Q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배포된 시간과 현재 시간보다 크지 않으면서 비어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걸 Q로 만들어서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Q를 쓸 수 있도록 라이브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getQuerySet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그리고 필터에 라이브 Q 함수를 호출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매니저를 아티클 모델에 할당합니다. 라이브 오브젝트 라이브 매니저, 오브젝트 모델 매니저. 이렇게 해놓으면 라이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배포 상태의 기사만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이를 한번 테스트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간단하게 테스트 라이브 함수를 만듭니다. 모델 인스턴스 목이 필요해서 모킹하는 베이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유효한 기사랑 무효 기사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앞에서 할당한 매니저를 이용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개수는 2개가 되지만 라이브 오브젝트로 해서 체크를 했을 때는 1개만 됩니다. 테스트 코드를 좀 더 이어서 가보자면 아무래도 뉴스 사이트는 기사를 얼마나 읽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어지는데요. 잘 만들려면 비용이 좀 들어요.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그냥 히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모델에서 히트라는 함수를 만들고 F 표현식과 업데이트를 써서 히트가 여러 번 호출이 돼도 데이터베이스에 잘 쌓이도록 했습니다. 만드는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아티클 목 인스턴스를 만들고 현재 카운트가 0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으로 잘 나오면 카운트를 하나 올려보고 db에서 다시 값을 읽고 카운트가 하나 증가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번 정도 호출을 해서 다시 또 db를 다시 읽고 원하는 대로 3번이 나오는지 3번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그널의 사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고는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리시버로 받아서 실행하는 구조로 코드 분리하기가 쉽습니다. 이 뉴스 사이트에는 이미 운영 중이었고 각각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별로 번호를 생성해 봤는데요. 이를 하나의 모델로 합치려면 아이디를 그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번호는 기자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시버로 포스트 세이브 시그널을 받고요. 함수 이름을 지어주고 기사가 현재 최초 생성 시에만 작동하도록 처리했습니다.
현재 기사가 현재 사이트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읽고 최대 번호를 찾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어그리게이트를 써서 현재 최고 번호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만들었으면 테스트 해봐야겠죠. 값이 생성될 때마다 시그널이 잘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기사 하나를 만들어서 보고 강제로 넘버를 7로 한 기사를 만들어 보고 제대로 생성됐나 봅니다. 첫 번째 기사에 1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두 번째 기사에 7이 제대로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사이트 B에서 첫 번째 기사를 만들고, 두 번째 기사를 만들고, 세 번째 기사까지 만들어 본 다음에 세 번째 기사의 넘버가 3번인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략해 놓긴 했지만 원하는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CBV로 기사 목록 읽기 구현입니다. 우선 펑션 베이스드 뷰와 클래스 베이스드 뷰의 차이점을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펑션 베이스드 뷰는 작성이 아주 쉽습니다. 절차적으로 생성해서 코드가 좀 섞이기 쉽고 코드가 많아질수록 점점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있는 코드를 잘 활용하기보다는 계속 만들어내기가 좋죠. 클래스 베이스드 뷰는 각 코드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코드가 덜 섞입니다. 있는 코드를 잘 찾아보고 익혀봐야 하지만 재활용하기가 쉬워서 적은 양의 코드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베이스드 뷰를 활용해서 기사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티클 리스트 뷰를 만들 때 믹스인을 활용해서 페이지네이션용 믹스인과 리스트 뷰를 상속받습니다. 한 페이지에 10개씩 나오도록 설정을 하고 리스트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쿼리셋을 오버라이드해서 현재 사이트에 맞게 가져온 다음에 유효한 기사 쿼리셋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템플릿을 쓰기 위해서 getContextData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자주 쓰이는 카테고리 이름을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리스트 뷰는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이고 베이스 사이드 믹스인은 사이드바 영역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 제가 직접 구현한 것입니다. 페이지 넘버 믹스인 믹스인도 번호 방식은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 페이지네이션을 약간 바꿨습니다. 속성들은 앞에서 살짝 확인을 먼저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읽기입니다. 템플릿을 정하고 기사를 읽을 때 받을 URL 파라미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PK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넘버로 바꿨습니다. 클래스 베이스드 뷰는 이런 식으로 함수의 기본 동작을 바꿔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getCurryset을 통해서 현재 유효한 사이트를 가져오고 유효한 사이트 커리셋을 생성합니다. getContextData에서 기사 조회수 증가를 처리해주고 태그들도 가져올 수 있게 담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 때 뻔한 동작에서 뻔하지 않은 부분들만 작성을 해서 적은 코드로 여러가지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캐시 적용 및 관리,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홈, 사이드 위젯, 어드민, 쓸만하게입니다. 캐시 적용 및 관리입니다. 캐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대부분 웹 서비스는 DB가 부하는 DB이기 때문에 말이 좀 꼬이네요. DB 쿼리를 최대한 덜 하도록 캐시를 많이 씁니다. 캐시를 적용하는 것은 장고에서 손쉽게 가능하지만 관리는 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약간의 코드로 좀 최소한의 캐시 관리를 구현해 봤습니다. 일단 캐시를 관리하려면 어떤 캐시키가 있는지 정리돼야 되는데요. 캐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이트라서 세팅 파일에다가 다 넣어봤습니다. 캐시 세팅지에다가 캐시 키즈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아티클에 관련된 캐시 키들 그리고 이제 홈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추가로 만든 텍스트 페이지에서 쓸 것들입니다. 템플릿 캐시를 적용하는 것은 장고 템플릿 태그로 간단하게 됩니다. 일단 기사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죠. 캐시를 로드를 하고
캐시 제한 시간과 키, 그리고 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내용은 이제 메타데이터로 SEO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식으로 링크나 메타 정보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캐시 블럭 태그를 닫습니다. 기사 본문도 마찬가지로 캐시 블럭 태그를 할당하고 기자에 대한 정보와 본문 정보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닫습니다. 기사 하단에 마찬가지로 캐시 키와 타임아웃 설정해주고 다음과 이전 기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버튼도 넣어주고 닫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줄 때도 DB에서 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캐시는 기사가 수정될 때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면 편리합니다. 여기서도 시그널을 사용했는데요. 세팅에서 어떤 캐시키가 있는지 확인을 가능하고 데이터 업데이트 시점에 시그널로 캐시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 생성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볍게 가능한 전략입니다. 리시버를 만들고 캐시 클리어 함수를 만들고 이제 세팅지에서 가져오고 키를 만들어낸 다음에 지워줍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 키가 다른 곳에서 쓰이는 것도 찾아서 다 지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홈 사이드 위젯입니다. 홈 편집 기능을 만든 이유는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면 행사 등을 이유로 특집 영역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사 목록 반응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이를 이제 개발자가 일일이 고쳐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외주 제작을 해주고 운영에는 시간을 적게 쓰고 싶었기 때문에 최신 기사 같은 목록을 위젯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구성을 하고 기자들이 직접 편집 가능하도록 해봤습니다. 하는 김에 배너도 추가해봤고요.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목록과 배너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목록과 배너 그리고 홈 로케이션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홈과 사이드로. 그리고 정렬 순서도 최신순, 인기순 2주간으로 할 수 있고 이제 미리 만들어둔 스킨들로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합니다. 위젯 모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분류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젯의 속성, 그리고 데이터 입력 부분, 그리고 이제 필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델에서 구현된 함수를 보겠는데요. getData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코드 자체는 너무 좀 길어서 주석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건에 맞춰서 현재 표시해야 될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배너의 경우는 HTML만 읽고 직접 적은 기사 링크를 찾고 선택한 기사를 넣거나 조건에 맞는 기사를 찾습니다. 스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템플릿도 조건에 따라 읽는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매니저인데요. 이 위젯을 홈과 사이드에서 편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위젯 매니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이렇게 쿼리셋에서 쿼리 최적화도 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읽게 되기 때문에 캐시도 구현해 놓고 사이드에서 가져오는 것과 홈에서 가져오는 함수를 각각 쇼컷으로 구현했습니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위젯을 기자들이 편집할 수 있게 장고 어드민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장고 어드민 위젯을 등록을 하고 어드민에서 유연하게 좀 데이터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정렬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적용을 했고 제이슨 필드도 베이슨 필드 에디터라는 걸 넣어서 직접 편집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소품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 이제 언급은 좀 피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간단한 설정으로 넣어둘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 장이 마지막인 어드민 쓸만하기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그 홈과 사이드에 이 위젯을 편집할 때 사용할 어드민을 장고 기본 기능만으로 구현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장고 어드민의 일부입니다. 어드민을 등록을 하고 텍스트 필드에 토스트 에디터 위젯을 넣었습니다. 네, 토스트 에디터가 꽤 괜찮더라고요. 목록에는 이제 함수 생성이 필요한 필드들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 네임이나 타이틀 위드 태그 같은 게 이제 함수로 생성한 필드들입니다. 페이지당 보여지는 아이템은 50개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목록 필터를 넣어서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검색 필드도 간단하게 지정이 되고 배포일을 기준으로 날짜별 검색 필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커스텀한 템플릿을 넣기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CSV로 다운받는 기능과 캐시를 수동으로 지우는 액션도 추가했습니다. 토스트 에디터 부분을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기사 작성을 마크다운으로 할 수 있는 토스트 에디터를 넣고 싶어서 장고 어드민 위젯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템플릿과 CSS 부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읽어올 수 있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기사 제목 필드에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넣기입니다. 목록에서 기사 제목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이제 HTML을 직접 편집해서 기사 제목과 태그들과 기사 배포를 위한 버튼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사이트 렌더링을 직접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넣어 놓고 태그를 넣고 배포하는 버튼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든 내용을 제목 태그 배포라는 쇼컷으로 디스크립션을 넣어서 할당했습니다. 추가적인 액션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CSV로 해당 선택한 기사 목록을 다운받는 기능이 필요했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약간의 펑션 뷰 형태로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코드 내용은 천천히 보셨으면 하고요. 캐시 클리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캐시 클리어 하나를 호출하는 걸로 해서 할당해 놓을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이제 큰 것들은 다 다뤘고 약간의 보너스 같은 느낌입니다. 기사를 포탈에 배포하는 방법, 간단한 검색 구현, 데이터 이전 스크립트입니다. 우선 기사를 포탈에 배포하기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뉴스 사이트들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에 기사를 배포합니다. 대부분 XML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각 포탈에 FTP로 전송을 하고요. HTTP 포스트 방식으로 제공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기사 포맷을 맞춰 변환을 한 다음에 전송 방식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체별로 이렇게 배포하는 정보 역시 좀 더 쉽게 다뤄보려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해보는 정도로 끄고 킬 수 있게 하고 매체별로 필요로 하는 파일명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딩 방식이나 배포 유형도 바꿀 수 있게 했고요. FTP 접속 정보들을 넣어두기 위한 제이슨 필드랑 기사 포맷을 정의하기 위한 템플릿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사 배포하다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배포된 기사 모델을 만들어서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 어떤 미디어에서 어떤 기사를 대상으로 상태를 맞춰서 배포된 파일명을 함께 넣어놓고 변환이 끝난 내용의 컨텐츠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코딩도 넣어놓고요. 이렇게 만든 함수들을 바탕으로 배포하는 함수들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좀 생략을 했지만 퍼블리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매체의 정보를 만들고요. 퍼블리시 아티클 하나 생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태그도 넣고 템플릿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FTP 전송 같은 절차를 이후에 호출하는 함수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한 배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 사이트들이 기사를 포탈에 배포하는 게 큰 목적이긴 한데 사이트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검색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한 검색을 보겠는데요. 필요성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외부 솔루션으로 전문적인 인덱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서 외주하는 사이트에 그렇게 노력을 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DB 쿼리를 직접 날리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고 포스트 그레스 큐에를 썼을 경우에 서치 벡터를 사용 가능하고,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단어를 미리 잘라서 저장을 해놓고 검색을 할 수 있고, 한글을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적당히 쓸만합니다. 일단 아티클 모델에서 서치 벡터 필드를 추가해 줘야 되고요. 기사가 저장될 때마다 실행할 시그널 함수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장될 때 이제 무한 루프가 돌 걸 방지하는 코드를 넣고요. 서치 벡터를 생성해내서 저장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장고 매뉴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치 벡터가 잘 저장된 뒤에는 이제 검색 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치 쿼리를 사용을 하고 빈칸으로 잘라서 단어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서치 랭크를 만들어서 가중치가 다른 랭크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치 벡터를 서치 쿼리로 필터해서 어노테이트로 랭크를 지정해서 랭크 값이 일정 이상 높은 것만 찾아낸 다음에 퍼블리시랑 랭크로 정렬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한데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들 때는 좀 어떻게든 이해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하네요. 다음은 데이터 이전 스크립트입니다. 마지막이고요. 간단한 소개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뉴스 사이트는 두 개고 기능은 거의 같은데 각각 따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각각 신경을 써야 했었습니다. 기자들도 이게 양쪽으로 오가는 게 힘들어하고 변했어요. 이제 새 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제 다 합쳐서 만들었으면 했고, 이제 데이터도 합쳐야 됐습니다. 데이터를 이전할 때는 필드가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면 이제 정신건강에도 안 좋죠. 되도록이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전, 제어, 실행, 가공, 매치 등을 분할을 해서 코드를 읽기 쉽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실행 부분은 장고 매니지먼트 커맨드를 사용하면 간편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inspect db 명령으로 모델 코드를 만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맨드를 만들 때 약간 이제 설명도 써주고 테스트를 할 때 몇 개만 돌려볼 수 있는 몇 개 추가 변수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무버 클래스를 만들어서 마이그레이트 명령을 실행하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트에 마이그레이트를 실행할지 제어하는 코드만 있게 됩니다. 무버 클래스로 넘어가자면요. 추가캐만 이런 식입니다. 일단 사이트 정보를 만들고 카테고리 정보를 매번 읽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할당이 둡니다. get 언더바 어쩌고 하는 형태의 함수들은 새 사이트로 넘어갈 함수들을 가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migrate 함수를 구현을 해서 예전 데이터에서 읽어서 카운트가 있으면 카운트만큼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니면 예전에 하던 마이그레이션 시간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작업 진행률을 확인하고 싶어서 TQDM을 썼고요. 하나씩 새 데이터로 매칭하는 함수도 분리를 따로 했습니다. make new from old라는 함수가 있죠. 필드 매칭 함수는 최대한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make new from old라는 함수인데요. 새 필드에 예전 필드 값이 하나씩 그대로 보이게끔 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한 줄이 넘어가는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함수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이러면 어느 필드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보기가 쉬워서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필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거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금방 가네요. 요약을 하면 도커 컴포즈를 활용해서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하고 클래스 베이스드 뷰로 코드를 재활용하고 테스트 코드로 검증하고 장고의 기본 패키지들을 잘 활용하고 복잡한 일은 단계를 나눠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코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엔라이즈에서 동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사한 지 반년이 안 됐지만 각자가 이제 자신을 잘 드러내며 더 잘하고자 하는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